오늘도 수고하신 수험생 여러분, 경희교육대학교 홍보대사 아리솔입니다. 어느덧 수능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저희 아리솔이 경험담을 바탕으로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수능 대박을 아리솔이 응원합니다. 지금 수능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주희 씨는 작년 이맘때쯤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셨나요?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보기도 하고 수능 시험의 첫 과목이라 본인의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이 시기에는 생체 리듬을 수능 루틴에 설정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씨만의 꿀팁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지금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연계 문학이나 문법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자신이 헷갈렸던 문학 작품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국어는 비문학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등급 점수가 매번 달라지는 과목이라고도 하잖아요. 엄청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비문학 한 개 지문 정도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시험이 많이 어려울수록 한 지문 정도 포기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더욱 열심히 풀면은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확실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선택 과목이나 문학에서 시간을 아껴둔 시간을 저희가 막막했던 어려운 비문학에 투자한다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 기대됩니다. 하빈님은 작년에 수능 일주일 전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수학은 새로운 문제보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정리해서 자신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킬러 문항의 경우 여러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이 다가올수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준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수능 연계 문제집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선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틀렸던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요 공식과 개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면서 올해 출제 경향을 완전히 파악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리해둔 오답 노트나 개념 정리 노트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일주일 전에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 시험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절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려는 노력을 해보고 나머지 10분은 검산 시간을 가져 계산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아는 문제인데 실수가 나오면 너무 아깝겠죠? 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겨서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혜인님의 팁은 무엇이 있나요? 수학은 일주일 전부터는 문제를 빠르게 푸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2점짜리 문제랑 킬러 문제들을 제외한 15개의 문제를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능장에서 수학은 머리가 깨 상태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험지를 볼 때는 거의 모든 킬러 문제를 다 보지 않고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머리도 충분히 깨고 국어에서 수학으로 집중을 완전히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지수 씨는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영어 공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영어 같은 경우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감을 익히기 더 쉽다고 생각해서 기출문제나 사설 모의고사들을 계속 거의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 바로바로 오답 정리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 항상 단어장에 적으면서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맞아요. 단어장이 진짜 중요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단어장을 보면서 단어를 계속 익혔어요. 그리고 평소에 헷갈렸던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장으로 쭉 묶은 다음에 저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날 당일 아침까지 쭉 보니까 단어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수능장에서 무조건 영어 듣기는 다 맞는다는 마인드로 푸셔야 해요. 듣기를 푸는 동안 다른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해서 듣기를 놓치는 것보다 꼼꼼히 들어서 듣기 문제를 무조건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은 점심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밥을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시험에 지장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 중간중간에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시간 분배를 잘 하면 분명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빈칸이나 끼워넣기 문제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것, 내가 고민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는 채연 씨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평가원 기출과 수능 특강을 풀면서 잘 몰랐던 개념이나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을 정리한 저만의 노트가 있었는데요. 수능 이틀 전부터는 그 노트만 계속 읽고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수능 직전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수능 3, 4일 전까지만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놓고 수능 2, 3일 전부터는 평가원 기출, 올해 여러분이 보신 2023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을 풀면서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가 끝나고 한국사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개념 정리 노트 또는 내용 요약본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정말 마지막으로 훑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수민 씨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저희 수능 일주일 전 사회탐구 공부법은 틀린 문제를 다시 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에요. 저는 수능 일주일 전이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풀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모두 가지고 와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사회탐구 과목은 암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암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틀린 문제들을 5번 이상 보고 시험에 들어갔었는데 시험에 제가 다시 봤던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킬러 문제를 맞춘 경험도 있답니다. 혜인님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바탕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바탕은 일주일 전부터 모의고사를 과목당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풀려고 했습니다. 개념에 빈 곳이 있는 걸 잡아내면 그 개념을 다시 외우도록 하고 킬러 문항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15분 이상이 걸리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풀지 못하는 문제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버렸던 것 같아요. 대신 킬러는 기출이나 여태껏 봤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다시 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그때그때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어놓고 그 위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3-4번씩은 꼭 풀었습니다. 그러면 수능장에서 바탕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탐구 과목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아 계속 시계를 보면서 풀면 압박감만 느껴지고 마지막 시험이라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화학과 생명과학을 예로 들어보면 양적 관계나 유전 문제와 같은 킬러 문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 15분 안에 풀겠다, 20분 안에 풀겠다 등으로 목표를 정해두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한국사는 우선 개념이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보통 타 과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만큼 한국사라는 과목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효율을 내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자신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5시간 이내로 아주 짧게 요약 정리가 된 한국사 개념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강의를 마지막 수능 전 마지막으로 보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한국사는 모의고사의 선지를 계속 활용하고 반복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며칠 전에는 수능 특강을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등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나 시험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새로운 문제들을 시기, 연대별로 잘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본인만의 노트를 정리해서 수능 이전에 그 노트를 한번 훑고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사 수능 화이팅! 네, 저는 수능 하루 전날 모든 과목들의 제가 만든 오답 노트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식으로 편안하게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놨던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 지문들을 따로 한번 더 읽어보는 식으로 복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전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잠을 푹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 빨리 들지 않았더라도 10시쯤에는 자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12시에는 잠이 들어서 다행히 푹 자고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수능 전날 무리해서 복습을 하지 마시고 10시쯤에는 잠에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제2외국어에서 아랍어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세 과목이 모두 휘발성을 가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수능 시험에서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제가 어려워했던 개념들을 정리를 했고, 또 한국지리도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어려워했던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부분만 복습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 세 과목이 모두 평가원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봤던 평가원 문제들을 유형을 분석하고 또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기도 하고, 또 아랍어의 경우에는 제가 어려워했던 단어들을 모아서 프린트를 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도 가져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은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기상과 취침을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실제로 국어 모의고사도 풀며 실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나 노트 정리들을 되돌아보고 연계 교재에서 자신이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꼼꼼히 준비물을 챙겨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수험표와 신분증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아날로그 시계와 샤프신, 지우개, 화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과 핫팩, 따뜻한 물 등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마스크 끈이 끊어질 수 있으니 여분의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수능 시험장으로 출발해볼까요? 시험장은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시간을 딱 맞춰서 도착하게 된다면 이른 아침부터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계산해서 출발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도착했다면 혹시 주머니나 아니면 가방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오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워치, 에어팟, 스토워치 등 우리가 평소에 잘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가져왔다면 감독관에게 1교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맞는지, 홀수 영작 수영이 맞는지 꼭 확인한 뒤 마킹을 시작해주세요. 시험을 차분히 본 뒤 종료령이 울리면 꼭 답안 작성을 멈춰주세요.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될 경우 부정행위가 되니 꼭 주의해주세요. 답안 작성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간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입니다. 탐구 영역 시간에는 OMR이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과목의 OMR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은 평소보다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당일 쉬는 시간에 어떤 것을 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쉬는 시간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당일 쉬는 시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첫째,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각각의 쉬는 시간마다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 어떤 내용을 봐야 할지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수능 당일에는 그 계획대로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꼭 중요한 내용인데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이미 지나간 과목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OMR은 제출했고 이제 성적은 더 이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에 봤던 과목이 아쉽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다음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본인이 헷갈렸던 문제의 정답을 찾아본다거나 친구들과 정답을 맞춰보는 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셋째,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당 충전을 하세요.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풀다 보면은 당이 빨리 떨어지고 쉽게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챙겨서 당을 충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 2교시 종료 후에는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올해 2023년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이 칸막이를 책상 위에 설치한 후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자신이 응시한 시험장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날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가기보다는 평소에 공부하면서 자신이 즐겨 먹던 친숙한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라 쉽게 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맵거나 염분이 많은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3교시는 영어 영역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탐구 영역의 대비를 위해서 그동안 정리했던 요약 노트를 한번 읽어보거나 또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채점 결과는 12월 9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긴 시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좋을지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미 답안지는 넘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그 답안지를 내고 정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답안지는 넘어갔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완주한 나 자신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 너무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12월 9일까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또한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눈부심 앞날을 경인교대 홍보대사 아리솔이 응원합니다. 화이팅!